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가 어제 보고서 양식 만들 거라고 예고를 드렸고, 그리고 그거부터 같이 해볼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보고서 양식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을 그릴 때 지금 뭐 문자를 보여주기도 하고 객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따로따로 처리할 게 아니라 보고서, 우리가 애초에 데이터 타입으로 보고서라는 타입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리턴 타입을 다 공통으로 가져갈 거다. 그리고 그 리턴 타입에 맞는 데이터를 화면에 객체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제 만들려고 했던 데이터의 구성을 좀 말씀드렸었죠? 뭐 실패,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코드, 그리고 성공, 실패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뭔가 이 성공과 실패의 과정 후에 실제로 뭔가 전달되어야 되는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데이터까지 같이 세팅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걸 진짜로 만들어 볼 거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여줄 데이터는 객체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애초에 지금 제가 리턴 타입에다가 보고서 이런 식으로 타입을 쓸 거다라고 했죠. 자, 그 말인 즉슨 뭐가 필요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진짜 예를 들어서 이런 타입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입을 쓰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클래스 만들어야죠. 클래스 없이 자바에서 타입으로 쓸 수 있나요? 없어요. 클래스 없는 객체, 클래스 없는 타입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타입으로서도 활용을 하고 실제로 그걸 리턴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클래스부터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클래스는 어디에 만들 거냐? 위치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저는 그냥 VO에다가 할 겁니다. 자, 이 VO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을 제가 result data라고 이름을 지어 줄 겁니다. result data. 결과 데이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result data라고 하는 애를 이름을 지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녀석은 스프링 부트가 알아서 관리해야 될 객체로서 활용하지 않을 거라 이 클래스 위쪽에다가 얘를 빈 객체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뭐 컨트롤러, 서비스, 매퍼 이런 녀석들 다 역할군이 있는 어노테이션이었죠. 근데 우리 마이바티스라는 걸 적용시키기 전에는 DAO한테 역할은 없지만 스프링 부트가 관리할 수 있는 객체, 의존성이 주입된 객체 형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컴포넌트라는 걸 붙였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안 붙일 겁니다. 전 여기다가 이런 거 만들 거예요. private string result code, 그리고 private string msg, 그리고 private 여기 일단 object data.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이 변수들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이 result data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해서 이 result data 객체 형태로 데이터 화면을 그릴 건데, 그때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내용들이 이런 코드, 그리고 이런 메시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였으니까 당연히 공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바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클래스를 만들고 이 안에 지금 얘네들은 전역 변수잖아요. 이 전역 변수를 만들어내면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찍어낸다라고 했을 때 이 변수들은 공간을 가지고 태어나겠죠. 객체가 필요한 공간들이니까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거를 하나 할 겁니다. public static result data from. 자, 이 from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지금 이거 뭐 만든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만큼의 코드는 뭘 의미하죠? 이거 그냥 메서드예요, 메서드. 우리가 result data라는 클래스 안쪽에다가 메서드 하나 만든 겁니다.
지금 빨간 줄로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 리턴 타입이 리절트 데이터라고 들어가 있는데 리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 에러만 없애기 위해 모든 참조형 데이터 타입의 기본값은 널이니까 이렇게 넣어놓으면 일단 에러 없겠죠? 이거 그냥 메서드입니다. 근데 이 메서드 안에서 리턴 타입으로 자기 스스로 이 클래스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이미 클래스로 만들어진 순간부터 데이터 타입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녀석이니까. 그죠? 그걸 하겠다라는 거고, 이 안에서 제가 이런 걸 할 겁니다. 아이고, 이거 말고 다시 리절트 데이터,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해당 클래스 타입을 사용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이 녀석한테 객체를 연결시킬 겁니다. 넣어라. 만들어 낼 거예요. 우리가 객체 사용하려고 변수 만들고 변수한테 리모컨 연결하는 과정 동일한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 rd라는 녀석 리모컨 눌러서 리절트 코드, 이거 지금 전역 변수 불러왔죠? 이 녀석한테 이런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바깥에서 받아오려고 써준 겁니다. 외부에서 이 from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할 당시에 매개 변수 인자를 세팅해서 매개 변수를 받으려고, 그래서 이 녀석들 세팅을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가져온 리절트 코드라는 녀석이 이 from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자리에 와서 전역 변수의 값을 채워 주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채워지는 이 전역 변수는 얘한테 채우는 거예요? 이 객체 안에 있는 녀석한테 채우는 거예요? 객체 안에 있는 녀석한테 채우는 거죠. 이 개념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녀석들은 지금 클래스 변수가 아니라 인스턴스 변수들이니까 메모리 영역 자체가 아예 달라요.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은 작업을 더 할 거예요. msg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거 똑같이 진행해 줄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 from 자체의 리턴 결과를 rd를 넘길 겁니다. 자, 지금 한 이 작업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우리가 평상 원래 지금까지 사용하던 방식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이런 작업은 어디서 했던 거예요? 이거 대부분 생성자에서 했었어요. 그죠? 생성자가 보통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객체를 만들자마자 원래 갖고 있는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서 객체를 만들려고. 그죠? 근데 그냥 메서드로 분리시켜 놓고 진행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보세요. 우리 지금 롬복이라는 거 쓸 수 있죠? 여기다가 데이터 달아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게터 세터 필요하거든요. 세터보다는 게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세터도 필요하려나? 일단은 데이터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랑 이거 달면 이 변수들에 대해서 생성자가 알아서 이거 해주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결국 생성자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생성자가 했던 일들을 대체하려고 했던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똑같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받아온 값을 가지고 이 전역 변수들을 세팅을 하면서 객체 하나를 만들었죠. 이 만든 객체를 어떻게 한다? 리턴한다. 그럼 외부에서 이 from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 자리에는 이 객체가 남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리에 오브젝트라는 타입을 지금 사용한 이유는 전달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인트일지 스트링일지 우리가 아직 그걸 판단할 수 없어서 일단 오브젝트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것도 나중에 바꿀 겁니다. 우리 웬만하면 오브젝트 안 쓰기로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변경을 다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컨트롤러 가볼게요. 멤버 컨트롤러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실제로 활용을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 일단 보여드릴 겁니다. 리턴 타입 오브젝트에서 리절트 데이터로 바꾸어 줄 거고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리턴하려고 하는 리절트 데이터 가지고 뭐라고 할 거니까 바꾸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 자, 리절트 데이터에 만들어 놓은 프롬이라는 메서드는 우리가 스태틱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클래스한테 바로 호출할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말하면서 저도 떠올랐어요. 이거 스태틱이라서 이 객체 만들 때 이러한 작업이 정상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생성자가 호출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이 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때 실행이 되니까. 뭐 상관없겠구나. 여기서만 안 되니까. 그렇군요. 상관이 없겠네요. 일단 해보죠. 해보고 안 되면 바꿀게요, 방법을. 자, 여기다가 F1이라는 거 하고 여기에 아까 잘라나게 했던 거 놓고 여기는 일단 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지금 제가 여기에 적은 F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한 코드를 남기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당연히 지금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는 지금 회원가입 상황에서 실패죠. 그러니까 F, fail의 약자로 F 쓴 거고요. 대시 1, 실패인데 그 중에 1번 코드다 라고 적어준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냥 랜덤으로 지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나름의 순서를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정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거는 메시지. 사용자한테 지금 뭔가 실패했는데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도 알려줘야 되니까 그 메시지. 지금 데이터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안 넣었어요. 왜? 필요한 데이터가 딱히 없어요. 화면에 뭔가 그리려고 할 때 회원가입이 성공했으면 우리 원래 객체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브젝트 데이터라는 변수를 뚫어놓은 거거든요. 처리 같이 하려고. 근데 지금 이 에러 상황에서는 보여줄 게 없잖아요, 딱히.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인자랑 매개변수 개수가 안 맞으니까 뭐라고 하겠죠. 지금 애초에 실행하는 곳에서 야 이거 매개변수 이거 2개짜리는 없는데 어떡하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2개짜리 만들어 줘야겠죠. 자, 오버로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데이터를 없앨 겁니다. 그리고 얘를 없애면 돼요? 이건 안 되죠. 제가 롬복이 제공하는 이 all constructor라고 하는 이 생성자 어노테이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얘가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 전체를 사용하는 전체를 외부에서 가져온 값으로 끼워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건 2개짜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자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서 객체 또 안 만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이 개념 자바 수업하실 때 했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생성자였다면 이 둘이 여기서 디스 같은 걸로 이런 걸로 다른 생성자 찾아가 라고 하는 거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생성자가 아니니까 이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줄 겁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2개짜리, 인자 2개짜리로 데이터를 받아온다고 하면 이 녀석이 실행이 되는 건데 이 녀석이 실행되면 받아온 거 가지고서 세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데이터 자리에는 너를 넣고 결국 얘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일을 하겠다 라는 거죠. 여기에 널 들어왔을 거고 널로써 그냥 객체 만들고 끝.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방식을 사용해서 여기를 다 바꿔버릴 겁니다.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했을 때 에러 코드만 상황에 맞게끔 변경. 이렇게.
그럼 이 녀석도 에러죠. 지금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럼 이 녀석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꿀 겁니다. 이 from이라는 걸 넣어줄 건데, 자,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하나 내려놓고, 자,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인자 자리. 코드 들어가야죠. 여기는 리절트 코드 들어갈 거예요. 자, F 하고 7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아니면 얘는 이제 좀 위에서 입력하지 않은 공백 검증과는 살짝 다른 느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이거 어차피 내가 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들어가야 돼요? 메시지죠. 사용자한테 보여줄 메시지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결국 스트링이면 되는 거고, 그 스트링이 넘어갔을 때 메시지로 세팅되어서 해당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을 그대로 넣어도 되겠네요. 왜? 이만큼의 결과가 결국 스트링을 리턴하고 있었으니까. 이 f라는 녀석 자체가 지금 뮤틸에 있는 f를 실행한 메서드를 실행할 거야 라고 한 건데, 이 f 자체가 스트링을 리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스트링을 남길 거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도 데이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따로 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성공한 상태죠. 자,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식이 똑같죠. result 데이터, 그다음에 pro, 점 찍어서 pro 해주고, 이 앞에 코드 자리에는 이제 드디어 success의 약자로 S1 쓰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회원가입 성공, 아니면 그냥 이런 거 보여줘도 되겠죠. 뭐 몇 번 회원님이 가입되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원래 보여주던 그런 것들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이 정도 메시지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 지금까지는 보여줄 데이터가 따로 없었으니까 처리를 안 했는데, 얘는 실제로 그 회원 가입된 객체 보여주려고 했었죠. 그럼 이 녀석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오브젝트 데이터라고 하는 자리에 얘가 들어갈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result 코드 FA, 메시지는 테스트 2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데이터는 없대요. 자, 그리고 이런 걸 빼먹었다, 로그인 패스워드 같은 거 빼먹었다, 그러면 이거 실패야. 왜? 비밀번호 입력 안 했어. 데이터는 없어. 실패 상황들. 자, 이제 성공의 상황 한번 볼까요? 바꿔주고 실행하면 회원가입 성공, S 성공, 그리고 데이터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지금 회원가입한 객체에 대한, 이렇게 일정한 양식을 가지게끔 수정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JSP한테 일을 아직 안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균일한 양식을 가지고 화면을 그려낼 수 있게끔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이 왜 필요하다고요? 지금 당장 화면을 그릴 때는 그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얘를 썼다?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화면은 어차피 나중에 JSP가 그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서 화면을 열심히 그려봤자 그게 주 목적이었다면 이건 의미 없는 일이에요. JSP한테 어차피 일 넘기면 얘가 태그로서 화면을 이쁘게 그릴 거니까.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한 이유는, 이렇게 양식을 하나 정해놓고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아작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통신을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때 이 데이터 양식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훨씬 편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 후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본 거예요. 자, 근데 몇 가지 좀 추가로 더 만들겠습니다. 이거 이제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할 법한 녀석을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이거 뭐 하려고 만든 거겠어요? 성공했냐 물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검증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 실패냐 성공이냐를 따져가지고 리절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을 보고 실패야? 성공이야? 따져가지고 성공이면 이거 불러다 놓고 참이게 진행하고 뭐 거짓을 원하면 실패야? 불러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는 리티스 리절트 코드가 스타트 윗 이거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했냐? 라고 물어본대요. 메서드가. 그랬는데 결과가 리절트 코드가 가지고 있는 값이 start with 이걸로 시작하면이죠. 대문자 s 대시로 시작하면 이게 진짜로 이걸로 시작을 하면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 true가 남겠죠. 그러면 성공했냐? 라고 했는데 이걸로 시작했대요. 그럼 성공이잖아요. 여기에 true 남겨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실패했냐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안 만들고 이제 is success를 불러다 놓고서 그냥 이거 false랑 같아? 이렇게 물어봐도 결과적으로 똑같겠지만 그냥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뭐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녀석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지만 이럴 필요도 딱히 없이 그냥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놨던 이 success 이 결과가 false랑 같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겠죠? 이제 코드를 다양하게 짤 수 있다라는 방향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날리면요 당연히 아이디 이제 중복됐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요청 똑같이 날리면 중복된 아이디 못 쓰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이런 애 없었죠? 이거 왜 생겼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 is success라고 하는 메서드와 is fail이라고 하는 메서드 두 개를 우리가 추가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result 데이터라는 객체 안쪽에 success라고 하는 값이 하나가 나왔고 fail이라고 하는 값이 하나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추가한 건 뭐다? 메서드를 추가했다. 근데 지금 객체 안쪽에 뭐가 튀어나왔어요? 변수가 튀어나온 거예요. 왜? 왜일까요? 자, 이거는 아웃라인을 하나 열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얘를 빼면은 얘를 한번 빼봅시다. 자, 데이터라고 하는 롬복을 지웠어요. 지금 이쪽에 있는 구성을 잘 보세요. 리절트 데이터 이거 컨스트럭터 생성자죠. 기본 생성자 있고 변수 3개 있고 다음 프롬 메서드 2개 있고 메서드 존재하고 있는 상태. 게터 세터 있고 이퀄스나 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생성자 2개 변수 3개 프롬 2개 메서드 2개. 자, 변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이 녀석들의 차이가 게터 세터랑 이 기본적인 메서드 몇 가지 빼고 동일하죠. 어? 데이터 빼고 이 녀석 보내면 뭐야 왜 이렇게 나와? 오케이. 게터 세터가 없으니까 얘네밖에 안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녀석들은 나오죠. 그럼 지금 이거 롬복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롬복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거 롬복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알려드리면은 롬복 때문에 이런 게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롬복이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변수처럼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건 롬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불린 타입의 메서드여서 그래요. 불린 타입의 메서드였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is success라고 하는 이름과 is fail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죠. 근데 이런 변수처럼 이 키의 이 false, 이 키의 true 얘네가 알아서 만들어 줬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 티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없죠. 이래서 불린 타입의 뭔가 메서드 같은 거 만들 때 우리가 is라고 하는 걸 앞에 붙이는 거예요. is를 붙이면 그 is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는 개념처럼 알아서 인식을 해주는 거고, 그 is를 잘라서 그 뒤에 이름 가지고 그냥 변수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값을 줍니다. 그냥 객체한테. 이해되실까요?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에 나타났던 그 데이터는요, 이렇게 생성되어 나왔던 이 석세스라고 하는 데이터와 페일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요, 실제로 활용도 돼요. 값으로서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불린 타입의 메서드한테 관리적으로 is를 붙여야 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굳이 이름을 딴 걸 지어가지고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개념이에요. 예전에 아마 불린 타입 어쩌고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바 때 드렸나 이 수업에서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어떤 식으로 출력되는지는 감이 좀 오시죠? 앞으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할 건데, 지금 제가 만든 이 코드 그대로 커밋을 해 드릴 거예요. 기록에 남겨 드릴 거고, 해당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이 코드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겠어요?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모든 기능들에 적용을 시켜 봐야겠죠.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커밋부터 할게요.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이거 하면서 지금 컨트롤러 쪽에 있는 기능들 이것까지 같이 바로바로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적용하는데 혹시 어려운 거 있었나요? 꽤 어려운 거 없죠?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됐더라도 지금 이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에다가 적용시키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do write라고 하는 거, 널 검증이나 이런 메시지 처리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해보자라고 했으니까 write 기능에서 타이틀과 body 입력되지 않았을 때 검증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진행을 할게요.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만약에 util에 있는 inpt를 사용해서 타이틀 인자로 줬을 때 이 inpt가 실행된 결과가 참이라면 입력되지 않은 경우일 거니까 return에다가 result 데이터 넣어주겠습니다. 바로. 근데 이거 return 타입 안 맞추면 바로 뭐라고 하겠죠? 얘도 바로 맞춰줄게요. 이게 .from이라는 메서드 호출해서, 여기에는 실패 코드 넘겨주면 되겠죠? 구원. 여기에는 메시지를 넘겨주면 될 겁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같은. 그리고 데이터 필요한가요? 넘겨줄 데이터 필요해요? 필요 없겠죠? 실패 경우에는 보통 데이터를 보여줄 게 따로 없어요. 성공의 경우나 보여줄 데이터가 좀 있다라는 느낌인 거지 딱히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타이틀이 아니라 바디 검증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F2 바꿔주고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문제가 없이 뚫고 내려왔다면 실제로 write 아티클을 통해서 인설트 될 수 있게끔 진행해주고, 글 번호 가져온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리절트 데이터로 또 리턴을 해줘야겠죠? .from 해서 여기에는 성공 코드 하나 넣어주고, 여기 메시지 부분에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까 회원가입에서 회원가입 성공으로 그냥 대충 보여주고 끝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게시물을 작성하면 보여주던 메시지가 몇 번 게시물을 생성했습니다 이런 거 했었죠? 그 전에도 그거 한번 해보죠. 여기 몇 번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틸이 갖고 있는 f 사용을 해줄 거고, 여기는 포맷 양식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d 번 게시물을 생성했습니다 보여주고, 여기 id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성공했으니까 우리 게시물 썼을 때 직전에 써진 게시물 보여주기로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얘가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럼 이 데이터가 리절트 데이터에 데이터 부분에 세팅이 되면서 화면에 같이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 리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나씩 검사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 to write body랑 타이틀 입력되어 있으니까 보내면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났으면 에러 내용을 봐야죠. 뭐가 에러가 났을지. 아, 멤버 아이디. 우리가 이제 멤버를 기능을 만들면서 멤버 아이디라는 걸 추가를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낱널이에요. 우리 DB 쪽 보면은 이거 멤버 아이디 인트에 언사인드에 낱널 넣어놨어요. 실제로 아티클을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쓰는 글에는 우리가 아직 로그인 기능을 안 만들어서 멤버 아이디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해봅시다. 그냥 지금 상황을 이 에러만 없애서 이게 잘 됐는지만 확인을 하고 다시 돌려놓고 로그인 기능 만들고 나서 차차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아티클 DAO로 가서 여기 인설트 할 때 여기다 그냥 하나 박아 놓을게요. 멤버 아이디 여기는 2번 회원 아니다 1번 회원 2번 회원이 쓴 글들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보죠. 일단 박아 놓으면 당장은 에러가 안 날 거니까 이 상황을 좀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두 라이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뭐라고 안 하죠. 4번 게시물을 생성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fail success 잘 나오고 있고요. 실패 아니 성공 yes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제없이 데이터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데이터는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지금 아이디, release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타이틀, 바디 데이터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지금 방금 멤버 아이디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이 녀석이 여기 안 들어있는 이유. 왜 안 들어있어요 이거? 지금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있는 이 밸류 값, 이 객체는 어떤 타입이죠? 이거 아티클 타입이죠?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녀석의 클래스 안에 멤버 아이디가 없잖아요. 그래서 DB 쪽에선 넘어왔을지언정 아티클 객체 안에는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꽂지 못한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변수 하나 만들어 준다면 당연히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하나 해주고 얘를 한 번 더 해주면 이제 5번 게시물 썼다라고 하면서 멤버 아이디가 나오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에 뭘 만들면 어떻게 데이터가 추가되고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것만 머릿속에 흐름만 간직하고 계시면은 사실 이 객체를 다루면서 웹 개발을 해나가는 이 과정은 너무나 쉬운 과정입니다. 얘는 뭐 그냥 두죠. 만들어 놓은 김에 그냥 두고. 지금 여기 빨간색 이거 안 사라지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 X 안 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껐다가 다시 키면 사라질 거니까. 약간 일시적인 렉 같은 거라서 상관없고요. 자, 그럼 다시 하던 거 마저 해보러 갈게요. 라이트 기능에서 제목을 입력하지 않았다. 잘 나오고 있고. 실패? yes. 성공? 아니? 하고 있는 거죠. 문제없이. 공백도 한번 해볼까요? %에 타이틀을 넣었는데 여기까지 데이터는 안 나왔어요. 그럼 공백이겠죠? 이 공백 상황에서도 제목 입력해라. 이거 입력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죠. 자,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우리가 그냥 가져온 거 바로 리턴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리턴하면 안 되니까 여기를 우리가 리절트 데이터로 바꿔야 되니까 동일한 양식으로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뭘 리턴해야 이 에러를 없앨 수 있죠? 없애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기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이 녀석을 리턴을 해야 돼요. 프롬을 쓸 겁니다. 자, 성공의 경우겠죠.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는 뭐 딱히 애매하게 뭐 사용자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줄 건 없으니까 그냥 게시물 목록 정도 해놓고요. 여기 뒤에 데이터 부분에다가 이 녀석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요청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잘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주면 좋겠네요. 뭐냐면 이 녀석을 밖으로 좀 빼고요. 아이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런 검증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티클스를 DB에서 가져왔는데 사이즈가 만약에 0이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게시물 데이터가 아예 없으면 얘는 이 0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성공 게시물 목록이라고 보여줄 게 아니라 실패고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보여주면 좋겠네요.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아티클스를 넘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건 다 변화할 건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조금 약간의 이런 디테일들을 좀 챙겨가 보자 라고 하는 거니까 활용도를 여러 가지를 놔야 우리가 빨리 익숙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테일기는 오브젝트 이제 안 써요. 리절트 데이터 쓸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쓸 건데 자 아티클을 가져오고 나서 널 검증을 통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이제 그냥 보여줄 게 아니라 리절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프롬 메서드를 사용해서 여기 F코드 실패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만큼을 그대로 넣어주면 될 거고요. 딱히 메시지 데이터 보여줄 거 없으니까 더 이상 처리할 필요 없고요. 여기 아티클 자리에다가 리절트 데이터 from 여기는 성공 코드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는 여기도 이렇게 해볼까요? util.f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는 아티클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자, modify 이거 디테일도 한번 보고 가죠. 없는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있는 글을 쓸 때는 있는 글 잘 나오고 있고요. 자, modify 쪽 넘어가 보면 여기도 검증을 좀 해줘야 될까요? 우리 그 util.empty를 사용해서 타이틀과 바디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까요, 얘? 얘 해야 되나요? 얘는 하면 안 되죠. 왜? 왜 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do modify라고 하는 걸 할 때 이거 수정 기능이잖아요. 수정하려고 할 때 쿼리 스트링에다가 id 입력해야 돼요. 내가 몇 번을 수정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수정할 제목과 내용을 입력 받을 건데 내가 만약에 수정하고 싶지 않고 그냥 원래 거 두고 싶었으면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티클 DAO에다가 쿼리 날릴 때 이거 스크립트 했던 거 아니에요? 이 동적 쿼리? 그죠?
근데 여기서 얘가 검증하는 방식이 공백이랑 널이에요. 근데 만약에 컨트롤러에서 공백이랑 너를 못하게 막았대요. 그럼 애초에 여기서 못 넘어갈 거잖아요. 내가 데이터를 바꾸고 싶지 않아서 공백이나 널을 줄 건데 여기서 그거 가지고 막아버리면 기호에 저걸 쓴 의미도 없고요. 내가 게시물을 무조건 수정하거나 원래 있던 내용을 아예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걸 따로 util.empty라고 하는 걸 검증을 안 할 거다 하면 안 된다 라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얘는 이거 그냥 가져오죠. 어차피 같은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메시지도 동일하니까. 그리고 이 녀석도 하나 가져와서 놓고요. 자, 얘만 갈아 끼워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아티클을 보여줄까요? 보여줄까요? 이거는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맞을까요가 아니라 보여줄까요? 말까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수정이잖아요. 어쨌든 수정했습니다. 보여주고 나서 수정된 게시물 보여줘도 좋겠죠?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쓰면 돼요? 수정이 완료된 후에 실제로 수정된 게시물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쓰면 되나요? 지금 이 아티클로 인해 여기서 데이터 부분에 넘어가는 이 아티클로 인해 화면에 그려지는 아티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아티클일까요? 그렇죠. 수정하기 전이에요. 왜? 여기서 사용된 이 아티클은 여기서 불렀는데 우리가 수정은 여기서 해요. 그럼 이미 불러다 놓고 검증만 때리고 수정했는데 수정한 뒤에 다시 안 가져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수정되고 나서 실제 수정된 게시물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면 이거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가져온 녀석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긴 그냥 안 할 겁니다. 간단하게. 자, 딜리트 하나 남았는데 똑같죠? 뭐 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이거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여기 넣어줄 거고 이 녀석도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얘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얘도 딱히 데이터 필요 없고. 자, 이러면 이제 기능적인 수정은 끝났어요. 리절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과정은 끝이 난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걸 할 거예요. 초안,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 잡아놓고요. 이걸 사용해서 적용시키는 거는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객체 방식에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새로운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지를 사용했을 때 이 관례적으로 이 메서드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이런 거, 그거 추가된 거 말고는 그냥 메서드 만든 거고 메서드 호출한 거고 행성자 가지고 처리한 거고 딱히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할 건데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이 녀석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너릭은 뭐예요? 우리가 리스트 같은 거 쓸 때 이 꺽쇠 안에 들어갔던 부분들, 우리가 보통 여기에 이제 뭐 아티클 쓰다라고 하면 아티클 타입 넣었고 멤버 쓰다라고 하면 멤버 같은 거 넣었고 이런 거 했었죠. 그리고 리스트 말고도 우리가 맵 같은 거 쓸 때 이 안에다가 스트링, 오브젝트 이런 거 했었죠. 이게 제너릭 부분 아니었나요? 이거는 이제 제너릭이라고 하는 문법 자체는 여러분들 자바에서 배우셨을 텐데 이 꺽쇠 안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제너릭이에요. 자, 근데 이 제너릭은요, 그러니까 타입을 누가 정해요? 이 꺽쇠 안에다가 데이터 타입 넣을 건데 그걸 누가 정해요? 그거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자바가 여기다가 막 이런 걸 안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넣어놨다면 우리가 리스트를 쓸 때 무조건 스트링으로 썼어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넣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여기다 아티클도 넣고 뭐 멤버도 넣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거죠. 이게 제너릭이었습니다. 내가 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해당 객체를 사용할 때 제너릭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제너릭 부분에다가 넣었던 타입으로 복수계의 데이터를 처리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의미 부여가 되는 건데, 이 제너릭의 원형을 보시면 이거는 여기서 한번 보죠. 이 리스트를 클래스를 열어보면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 얘는 인터페이스예요. 이렇게 생긴 애인데, 이 녀석, 이 꺽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2가 들어가 있죠. 자, 이 2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얘가 뭔가 타입으로서 정의되어 있는 걸까요? 얘가 만약에 이 2라는 알파벳 한 글자가 타입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면 우리가 외부에서 이 리스트를 사용하려고 할 때요, 이 2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방금. 아티클도 쓰고 멤버도 쓰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2라고 하는 이 녀석이 어떠한 타입을 의미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 구글링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정리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자, 실제로 인터페이스, 클래스 이런 녀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꺽쇠 제너릭 부분, 클래스가 선언된 부분에 들어있는 알파벳, 방금 전에 봤던 이 같은 거, 이런 녀석은 타입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라는 데이터 타입 이런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엘리먼트를 넣어라 라고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엘리먼트는 그냥 이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요소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리스트 같은 거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제너릭 부분에다가 뭐 이런 거 아티클이나 이런 거 당연히 해봤으니까 가능한 거 알잖아요. 여기다 스트링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거 못 넣어요. 아이고. 지금 이 코드에서 에러 나고 있는 이 빨간 줄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인트. 이거 기본 자료형 타입이죠. 여기에 기본 자료형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안 되고요. 쇼츠? 안 되고요. 바이트? 안 돼요. 컬러? 안 됩니다. 버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는 이 제너릭 자리에 아예 못 들어가요. 얘네들은 요소가 아니거든요. 이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타입으로 쓸 수 있다의 개념과 약간 다른 애예요. 진짜 말 그대로 기본 자료형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녀석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고 못 채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하는 타입들은 첫 글자가 다 대문자예요. 왜? 자바에서 클래스는 첫 글자 대문자로 만들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클래스들도 그 규칙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안 따라가면 경고 뜨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경고로 뭐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이름은 무조건 파스칼 표기법으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링, 얘는 기본 자료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첫 글자 S 대문자로 왔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항상 이렇게 써왔습니다. 근데 기본 자료형 인트는 첫 글자가 대문자인가요? 아니죠. 그럼 애초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얘도 데이터 타입인 걸 보면
분명히 클래스로서 뭔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쓸 수 있을 텐데 얘는 왜 어째서 얘만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자료형 8가지는 첫 글자가 다 소문자인데 왜 이 8가지는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구글링을 해보시면 좋아요. 깊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얘는 좀 특별한, 기본 자료형 8가지는 좀 특별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녀석들은 제너릭 자리에 못 들어간다. 왜냐면 일반적인 클래스를 참조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 녀석 컨트롤 클릭으로 못 가요. 얘는 원래 타입에다가 컨트롤 클릭하면 해당 클래스로 가주거든요. 근데 인트 이 녀석은 못 갑니다. 컨트롤 클릭으로는 못 가요. 그럼 우리가 얘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컨트롤 시프트 T를 눌러서 여기다가 인트를 치면 인트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이 인트는 첫 글자가 소문자인가요? 대문자죠. 이거랑 다른 거예요. 개념이 이래요. 그럼 이 인트는 어디서 나왔냐? 얘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자료형 8가지는요. 이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고 계시면 좋아요. 막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아 저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알고만 계시면 좋은 거라. 이런 식으로 그냥 검색하면 나올 텐데 이게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 자료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정의되어 있는 것들일 뿐인 건데 저게 대조된 게 여기 있다. 원래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에 대해서 원본 클래스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린 타입, 캐릭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이렇게 쓰죠. 근데 이 녀석들은 사실 이러한 원형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 여기 지금 래퍼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을 뿐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트는 인티저에서 와요. 인티저라고 하는 것도 정수예요. 그냥 정수를 의미하는 건데 롱, 플롯, 더블 다 첫 글자 대문자죠. 실제로 존재하는 클래스들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제너릭 부분에다가 기본 자료형 타입 같은 녀석을 쓰고 싶다면 만약에 인트 같은 걸 쓰고 싶다면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인티저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러면 정수형으로 쓰겠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기본 자료형은 참조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엘리먼트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 뭐 키, 밸류, 넘버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각각 가지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너릭을 실제로 만들 거거든요. 제너릭이라고 하는 파트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정의를 할 건데 그 정의를 할 때 얘네가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 그 가이드라인을 안 따라가도 돼요. 무조건 이런 의미로 써야 돼?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변수 이름 짓듯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너릭을 우리가 지금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실제로 만들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리절트 데이터를 쓰려고 할 때 이렇게 리절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 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리스트 같은 거 쓰면 알아서 꺽쇠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타입을 정해놓고 쓰면 그 해당 타입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짜로 만들면서 보여드릴 건데 이거 개념은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얘처럼 클래스가 선언되는 자리에다가 이런 걸 넣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이 꺽쇠 안쪽에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dt. 이거 아까 봤던 글에는 없던 거죠. 뭐 t, e, 뭐 k, v, n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dt. 이거 데이터 타입이라는 의미로 제가 그냥 만든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써도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자리에는 우리가 그냥 변수 이름 짓듯이 상황에 맞게끔 이름 짓는 부분입니다.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써도 돼요.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보기 안 이쁘니까 이렇게 데이터 타입으로 약자로 적어줄 건데, 자, 이렇게 제너릭을 클래스에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활용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데이터 우리가 같이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 부분의 타입을 오브젝트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여줄 게 객체일지 스트링일지 뭐 정수일지 몰라서 오브젝트를 쓴 건데,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우리가 외부에서 이 리절트 데이터라는 클래스 바깥쪽 이런 데에서 리절트 데이터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아티클을 넣어요. 우리 제너릭 넣는 것처럼 넣은 거죠. 이렇게 아티클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아티클이라는 이 데이터 타입이 얘가 사용되는 이 시점에서, 얘가 사용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아티클이라는 녀석이 리절트 데이터 객체 안쪽에 이 dt 자리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가 아티클이 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저 바깥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그 시점에 아티클을 넣으면 일시적으로 해당 객체는 아티클이라는 타입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dt가 여기도 쓰였는데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티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걸 가능하게 하는 거냐면, 리절트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값이 넘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쓰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제너릭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넣어줄 데이터를 알고 있는 외부 상황에서 이 녀석의 타입을 그 자리에서 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너릭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많이 사용해봤던 이런 리스트나 맵 같은 데서 사용하는 이런 제너릭도 똑같은 의미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리스트 객체 만들 때 여기다가 아티클을 넣으면 그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이 제너릭 부분에 다 아티클로 치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애들도 전부 다 그렇게 사용된 애들은 다. 그럼 그렇게 치환된 아티클이기 때문에 아티클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는 못 넣는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너릭에 대해서 근본을 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메서드에도 당연히 추가를 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추가하는 이 방식은 여러분들 의문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달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앞뒤로 두 개를 붙였는데, 왜 앞뒤로 두 개를 붙이지? 의문을 갖지 마세요. 그냥 문법이 그렇구나라고만 이해하세요. 이거는 파고들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더 이상 오브젝트일 필요가 없겠죠. 왜? 지금 이 인자를 넘겨주는 곳은 리절트 데이터 클래스가 아니라 바깥 외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외부 상황에서 우리가 제너릭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로 정한 타입의 데이터가 넘어올 건데 얘를 오브젝트로 받을 필요가 없죠. DT로 받으면 되겠죠. 얘를 이 녀석, 지금 여기서 사용될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외부가 정해버린다. 이게 제너릭입니다. 자, 얘는 이것 때문이군요.
우리가 지금 제너릭을 선언하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다가 달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었는데 경고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달아준 거예요. 얘가 여기가 없으면 여기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리스트 같은 거 쓸 때 제너릭 이 자리에다가 뭔가 안 넣어 여기다 아티클 만약에 넣어놓고 뒤에다가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 연결하면 여기 아티클 안 넣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 이게 원래 맞아요. 이게 맞는데 여기 생략해도 앞에서 정했으니까 뒤에까지 안 넣어도 돼 라고 해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앞에가 없어서 얘가 빠지면 노란색이 나오거든요.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리절트 데이터는 이제 제너릭이 있어야 되는데 너 이거 정해놓고 왜 여기는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랑 같은 건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권장하지 않는다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너릭을 붙여준 겁니다. 그냥 이 꺽쇠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멤버 컨트롤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제너릭의 의미가 있는 상황은 언제예요? 우리가 방금 만들어낸 해당 제너릭의 의미가 있어지려면 언제 의미가 있어요? 이 멤버 컨트롤러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리절트 데이터로 객체를 만드는 과정은 하나, 6개, 7개, 8개, 총 8번의 객체를 만드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건데 이 중에서 방금 만든 제너릭의 의미가 있는 애 누구일까요? 성공했을 때. 왜? 얘만 보내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너릭을 넣을 건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제너릭은 타입을 뭘 넣어야 돼요? 우리가 이 리절트 데이터 프롬을 통해서 만들 객체에 데이터 자리에 넣을 해당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면 됩니다. 말이 지금 데이터가 계속 반복되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리절트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할 때 제네릭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프롭을 통해 만들어질 리절트 데이터 객체 안에 데이터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될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말로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지금 우리가 넘기는 이 데이터라는 녀석이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들어갈 이 녀석, 이 값이 이 값의 데이터 타입이 멤버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얘가 유일하게 데이터에 꽂히는 유일한 값이니까 우린 다른 거 고려할 필요 없이 이 녀석의 데이터 타입인 여기다가 멤버를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넘기는 데이터는 스트링이었대요. 여기서 뭔가 데이터의 변수에다가 꽂을 데이터가 막 이런 거였대요. 넘길 수는 있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너릭이 멤버인데 얘는 스트링이잖아요. 이 스트링 값은 리절트 데이터 안에 이 데이터 자리에 정상적으로 못 꽂힐 거니까. 왜? 이 녀석은 멤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황상 이렇게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제너릭을 안 써야 돼요. 이러면 둘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노란 경고가 뜰 거예요. 너 제너릭 있는데 안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신 이 상황이
여러분들 자바 처음에 리스트 배우실 때 이런 거 해봤을 겁니다. 얘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어레이한테는 애들을 통해서 문자열도 넣을 수 있고요. 애들을 통해서 숫자도 넣을 수 있고요. 애들을 통해서 이런 객체도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너릭을 쓸 수 있는 애지만 정하지 않으면 사용할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명확하게 지정을 안 한 거니까 제한이 없게끔 쓸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고도 보기 싫고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를 균등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일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제너릭을 써왔던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낸 이 리절트 데이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둘 다 만족하려면 얘를 안 쓸 수밖에 없어요. 얘를 썼는데 두 타입을 만족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거 하려면 결국에 여기에 이거 써야 돼요. 이거 둘 다 되려면 결국엔 이 자리에 오브젝트가 와야 됩니다.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안 쓴다가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거 없으니까 이런 건 그냥 임시로 만들어낸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에는 멤버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리턴 타입을 가지고서 두 조인이 실행될 당시에 현재 이 안쪽에서 사용되는 이 리절트 데이터 리턴 타입은 제너릭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 타입이 만들어진 리턴 타입으로 자리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프롬을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객체에서 넘기는 이 멤버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 제너릭에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올바른 리턴이 가능한 겁니다. 데이터가 없는 녀석들은 어차피 이걸로 들어올 거고 여기에 널이니까 데이터 타입이 이거든 오브젝트든 스트링이든 다른 거든 다 필요 없이 널은 모든 참조형 데이터 타입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니까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오버가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고 커밋을 진행을 할게요. 같이. 자, 아티클 쪽에도 제너릭 다 적용시켜 볼게요. to write. 실제로 누굴 고려해서 제너릭을 넣어야 돼요? 지금 이거 이렇게 3개 리턴하고 있는데 누굴 고려해야 돼요? 이 녀석이겠죠? 저 녀석 고려하면 아티클이네요, 타입이. 이렇게 넣어주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리스트. 자, 여기 실제로 넘겨서 데이터 부분에 들어가는 애는 누구? 아티클 수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아티클스의 데이터 타입인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디테일 얘죠? 그러면 아티클이겠네요. 상황 이해가 좀 되실까요? 활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뭘 고려해야 하는가? 모디파이 이 녀석은 없네요? 데이터 보내주는 게 없죠? 여기 실패의 경우도 데이터 처리할 게 없고 여기도 없어요. 그러면 안 써도 돼요. 안 썼는데 근데 경고가 좀 그렇다. 그럼 얘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노란색 경고는 사라져요. 어차피 넣든 안 넣든 실제로 데이터 처리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서 상관이 없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안 넣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쓸데없는 작업을 해놓는 거는 절대 추천되는 작업이 추천되는 방식이 아니라서 의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넣지 말자가 나아요. 딜리트 마찬가지겠죠? 노란색 조금 거슬리긴 하겠지만 일단 그냥 줄 겁니다. 어차피 이것도 JSP로 1을 넘기면 상태는 또 달라질 거니까. 자, 제너리까지 좀 진행을 해서 개념적인 거부터 해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제너릭이라고 하는 녀석은. 네, 그럼에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부분은 또 아니라서 천천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생각을 더 해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커밋을 일단 남길게요.